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통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배경지식 활성화란 말은 마치 우리가 그 100m 달리기 또는 뭐 마라톤도 좋고요. 축구도 좋습니다. 스포츠 활동 대부분의 경우에 워밍업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준비 운동처럼 하는 거죠. 몸을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글을 쓰기 전이나 또 글을 읽기 전에 뭐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하기 전에 학습을 하기 전에 충분한 배경 지식을 좀 전달해 줍니다. 전해주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활성화, 마치 달리기 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식이 좀 이렇게 막 속에서 머릿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는 배경 지식의 활성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문해력 놀이라는 이름으로 국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하는 놀이인데 이런 걸 이제 카드를 주면서 해당 모둠이나 또는 해당 분단 학생들이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알아맞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설명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 어휘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어휘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그 내용, 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지치기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요. 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하는 놀이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죠. 얘도 잘 듭니다. 심지어는 뭐, 야, 우리가 있잖아. 지난번에 같이 했던 거 종이로 만든 것. 물론 이제 이 놀이의 원칙은 이 글 속에 들어가 있는 낱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몸으로도 흉내내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쪽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공기놀이 쉽게 한단 말이에요. 뭐 공기를 이용한 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런 딱지치기 공기놀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이 단어가 나온 걸 보면 그것은 물이 맑은 곳이고 물이 맑은 곳에 사는 어떤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무엇인가 그쪽에 환경개발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చెప్ప할 기회가 없는 거죠. 뭐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전에 나왔던 실이라는 영화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구태여 특별하게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해서 따로 뭐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3학년, 4학년 학생들인데 모르는 거죠. 이게 뭐야? 바로 그냥 아이들은 통과. 그렇게 하는 거죠. 산봉우리도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잘 몰라요. 물론 산꼭대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죠? 뭐 눈이 쌓이거나 보면 산봉우리 산이 이렇게 맨 위쪽이죠. 산봉우리라고 하는데 뭐 또 꽃봉우리하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 설명을 못해요. 잘 모르는 거죠.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음이어가 되는 거죠.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광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또 뜻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한자를 학습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광을 보고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빛광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빛을 한글로 뭐라고 할까? 빛. 아니죠. 한글이 아니죠. 빛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광이라는 게 빛을 가리키는 그런 한자라는 걸 아는데 나와가지고 이걸 또 알아맞혀야 되잖아요. 빛이 뭐지?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이 글은 교과서에서는 광이라고 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거죠. 우리 시골에 있는 것처럼 그죠? 뭐 그런 집에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또 곡식을 보관하는 그게 광이었잖아요. 광. 모른다는 거죠. 학생들이 경험이 미약합니다. 이런 글을 보려면 최소한 뭐 옛날 이야기 정도를 읽어야만이 광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폭우, 비가 많이 내리는 건데 이거는 학생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설명은 합니다. 하는데 알아맞히는 아이들이 쉽게 잘 못 알아맞힌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회,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기회란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말이 나오면은 어렵지는 않잖아요. 쉽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이 단어를 보면 대부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가 그러한데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 물건을 가리키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어휘, 낱말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어떻게 예를 드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땡땡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에게 땡땡이 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놀이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 있는 친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연습이 자신의 배경지적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연습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뭐 학생들이 거의 한 명도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그런 말인데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란 말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는 글에 이런 말이 나와도 그냥 대강 눈으로 보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휘를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물론 이게 뭐 카드를 또 사실은, 좀 바른 글자로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만, 또 시간이 또 그러니까 저는 직접 바로, 뭐 수업하기 전에 바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당연히 뭐 답을 할 수도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걸 읽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게 그런 거구나. 물론 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어떤 뜻인지. 소개하다라는 설명은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넣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는 어떤 예일까요? 학기 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각 반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이 다르니까 배경 지식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 단어를 소개할 때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학기 초에 있잖아. 선생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자기의 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휘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홍수, 아까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난 일인데 이 홍수도 설명은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잘 맞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홍수란 말을 접하게 되는 계절이 주로 여름, 요즘에는 뭐 초가을, 가을에도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주 접하는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홍수라는 그런 경험,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보고 듣고 또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홍수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읽다인데요. 읽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책을. 그러니까 읽다를 이렇게 책이라는 걸 연결시키지 않고 가령 책을 눈으로 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지? 읽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추상어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학생들은 금방 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 활동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읽잖아요. 뭐 몇 배나, 그죠? 10배 이상, 20배 이상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읽다라는 말은 상당히 학생들한테 익숙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상당히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읽다도 있으니까. 그죠? 마음을 읽다. 세상을 읽다. 그죠? 목화라는 말은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목화라는 말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교과서에 이 말이 나오니까 뭐 설명하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목화를 뭐 직접 재배한 학생들은 아마도 농촌이나 산지촌, 농촌에서 목화를 직접 재배한 학생 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그 목화가 자라는 과정을 보고 또는 목화의 말 그대로 꽃을 또 보고 색깔도 보고 또 꽃이 지고 그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입는 따뜻한 옷에 재료가 되는 솜 뭐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게 쉽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설명을 잘한 그런 단어인데 어휘인데요. 딱 나옵니다. 문익점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휘들은 다 연결성이 있어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화하면 학생들은
주로 전기물을 읽어서 알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목화를 재배하고 직접 보고 관찰해서 안다기보다는 전기문을 통해서 이 목화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익점 하니까 학생들은 금방 목화라고 떠올리는 거죠. 뭐 상당히 좀 신기하지만은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비교하다. 여러분 참 이거 어렵습니다. 때때로 비교하다는 이야기할 때 상당히 웃음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엄마가 있잖아 나랑 누구랑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교하다를 맞힌 아이는 없습니다. 어렵죠. 그죠? 비교하다란 말. 그러니까 비교하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다는 거죠. 자연이란 말, 자연이란 말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것도 뭐 학생이 쉽게 답을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만 우리 세상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인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도 쉽게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닿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아주 그냥 몸을 막 쓰려고 해요. 네, 손과 손이 이렇게 닿는 그런 모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말로 설명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닿다라는 말도 설명은 합니다. 하는데 정답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뭐 말을 하고 알아맞히는 경우는 있어요. 뭐 내 손이 어딘가에 지금 뭐 가까이 점점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교과서에 나와도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은 상황이란 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말들을 넣어서 다른 예를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이 느끼는 거죠. 보는 거죠. 아하, 저런 말들을 내가 설명하기 힘들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둠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학생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함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스스로 시범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학생한테는 시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델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 순식간에 이 말도 참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학생들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주 뭐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정신적 표현 있었던 것처럼 물질적 표현 있었죠.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전체란 말도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뭐 글을 쓸 때 전체 내용이란 말도 하고 내용의 전체라고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니까 부분 사실은 부분이란 말도 삼상연이 쉽게 쓰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부분 그 다음에 반대말이 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를 뭐 반대의 개념으로 그렇게 또 안내를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알아맞히는 거죠. 쉽지 않은 건데 또 한 학생은 있잖아 우리 반 이걸 다 뭐라 그러지 너 나 우리 막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글에 대한 내용을 흐릿하게 알고는 있지만 이 내용들을 내가 한번 직접 설명해 보자. 그런데 의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장수라는 의미가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라는 것이 이렇게 맥락을 벗어나서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 장수인지 그죠?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이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이 낱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을 때 이 낱말이 나왔을 때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 침박하는 그 순간 그 뜻으로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뭐 저의 의도는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의미이지만 학생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앞에 나와 있어서 알아맞히는 어린이가 장수라고 말만 하면 이거는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류라고 하면 아마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그런 말인데 학생들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 시간에 이 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를 두고 물을 흘려내리면서 상류, 하류라는 그런 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고 하류에서 늘게 되고 뭐 토사청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옛날에 뭐 삼각주 이런 이야기 배우잖아요. 그죠? 뭐 비옥한 흙이 모이고 그런 걸 배우는 것처럼 하류라는 걸 배우는데 학생들은 강의 아랫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상류의 반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한 그 내용이 무엇이 여러분 핵심이 되겠습니까? 개념이죠, 개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학습을 하고 사회과학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휘 지식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통해서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틀린 거죠. 병풍은 요즘에는 병풍을 뭐 제사나 차례 지낼 때 사용을 할까요? 뭐 특별한 경우 어떤 뭐 전시회 같은 데 갈 때 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두 명 어린이가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뒤쪽에 뭐 둘러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못 알아맞히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네, 병풍이라는 거. 관심할 말도 여러분 쉽지 않죠? 이제 한 친구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이걸 그 설명하는 친구는 이걸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있잖아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휘에 대한 각자의 배경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 기관이라는 의미는 어떤 공공단체의 의미의 기관인데 한 학생은 우리 이렇게 기침하는 것처럼 기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폐.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관이라고 말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도 학생들이 글을 읽기 전에 기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사전에 안내해주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면 학생들이 쉽게 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분야,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들어봤겠죠. 대학교에서는 자기의 전공 분야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배경 지식으로 입력이 된 것 같은데 분야입니다. 분야. 분야라는 말도 상당히 재밌게 학생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상당히 많이 맞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진실이야, 진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팩트에 가까운데 진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조금 다른데 사실이라는 말 그래도 학생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해요. 네. 거짓의 반대말 사실 학생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어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읽는 그런 낱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보면 정리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정리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설명한 학생들의 80%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엄마가 우리한테 잔소리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정리하다는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학습에서 정리하기는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죠? 40분 단위의 수업 또는 그 하루의 수업 또는 뭐 일주일 전체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도 간추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학생들 정리하다니까 학생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자기 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그 정리하다와 학습에서 정리하다와 연결을 잘 시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학생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정리하다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흥미라는 것도 뭐 쉬운 건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답은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설명을 열심히 해도 담당자 한 명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는데 설명을 쉽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이 말 저도 좀 충격적으로 제가 접했는데요. 이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토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독서 감상문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 말을 설명하는 모든 학생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가 결여된 경우에는 글쓰기 하기 힘든 거거든요. 좀 저도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활동을 지켜보면서 웃었지만은 상당히 뼈가 있는 그런 말이라서 우리 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부모님께서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독서 감상문은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견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의견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뭐 나의 뭐 이렇게 자꾸 나의 뭐 있잖아 나의 뭐가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관점이 다르니까 찾지 못하죠. 내용이란 말도 학생들이 설명하지만 쉽게 답하지 못했고요. 물난리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아까 난 거하고 비슷한 건데 난리란 말도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니까 학생들은 경험이란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 아니니까 여러분 그죠? 말은 뭐 동네에 사는 거라고 해서 학생이 잘 알아맞히고 다양하다는 말도 학생들이 쉽게 설명을 못해.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다양하다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영어는 일단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damn. 이 damn도 다른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damn.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상을 지시하는 그런 말인데 구체적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는 거죠. 뭐 가까이 접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또 댐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물을 가두고 있는 곳이야. 또는 이게 있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지라든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 낱말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아마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우주란 말은 학생들이 지구 밖이라고 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아맞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자, 이 말은 정답률이 제로였습니다. 토종이란 말. 아, 토종이란 말. 그래요. 저도 이 말 접하면서, 외래종 아니고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른들하고는 학생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보면서 뭐 제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열차게 설명을 했거든요.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것입니다. 정답률 가장 높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설명서예요. 얼마나 설명을 조리 있게 하는지요. 자, 있잖아. 네가 누구누구에 있잖아. 네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일단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뚜껑을 넣는다. 그게 뭐가 있어? 종이가 나와. 그 종이를 뭐라고 하지? 또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는지 제가 들어도 그냥 설명서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걸 쉽게 하겠죠? 이거는 몸으로 하는데 몸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죠. 몸에 이렇게 X자 표시를 하더라고요. 불평, 뭐 이런 말도 쉽게 답하지 못했고, 고향은 학생들이 의외로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초기름 정답률 0입니다. 왜냐하면 산초기름은 학생들이 이야기에서만 접하니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참기름도 아니고. 산초는 뭐 실제로 우리가 북한산에 가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산초기름도 이제는 또 먹기도 하고, 상당히 뭐 좀 소중한 그런 어떤 기름이죠. 베가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우리나라 물고기인데, 학생들이 뭐 접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답을 못하고. 아궁이는 그래도 이야기에 나오니까 아궁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박물관 어디 가는 것 쉽게 설명도 못하고 잘 알아맞히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다 어디 가요라고 하니까 방문하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표하다 이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어떤 거냐면 사장님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장님. 야, 사장님을 뭐라 그래? 근데 좀 신기한 게 대표이사라는 뜻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사장하니까 대표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더라고요. 사실은 사장은 대표이사를 또 말하는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란 말을 학생들이 쉽게 설명을 못했고 좀 잘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좀 약간 웃음이 많이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또는 신기하게도 많지는 않았지만 설명도 잘 하더라고요. 뭐 옛날 사람인데 있잖아 하면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야기를 또 읽어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또 잘 모르는데 한 학생은 저거 과자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또 설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류 아까 나왔죠? 하류의 반대말도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걸 한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어휘에 대한 관심, 물론 이거는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어휘에 대한 안내, 학생들이 문해력 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또 설명하고 앞에 나가 있는 친구가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낱말의 뜻을 알아맞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친구도 사실은 뭐 답답해하면서 재밌겠지만 설명하는 친구도 무척 재밌어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휘에 대한 어떤 의미도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본인의 배경 지식 아주 깊이 뭔가 지금 막 숨어있던 것들이 올라온다는 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활성화거든요. 배경 지식 활성화예요. 그래서 읽기에서의 배경 지식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개의 카드를 만들어서 3명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또 하고 설명하고 또 알아맞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